아버지의 목숨값으로 새어머니는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정신 연령 10살 모두가 바보라 부르는 남자에게요. 그런데 모두가 비웃던 신혼 첫날 밤 남편이 보여준 충격적인 행동에 제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똑똑한 애를 바보한테 시집 보내다니. 하지만 신혼 첫날 밤 경기도의 한 대저택 별채에서 크고 넓은 침대에 홀로 앉아 떨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보여준 그 행동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저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진이는 하얀 벽에 등을 기댄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진료실 문 앞에서 들은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됐어요. 하진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장이 잦은 회사원이셨던 아버지, 그 넓은 어깨가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신기술로 개발된 신약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비용이 얼마예요? 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억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갓 취업한 동네 신협 직원인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그 돈을 구한단 말일까요?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그 넓은 어깨가 이제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하진아. 아빠. 하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진이는 아버지를 평생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하진이에게 전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진이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억. 어떻게 그 돈을 구해야 할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어머니가 현관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중매 상담차 왔습니다. 중매쟁이라는 말에 하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문을 열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로 오시죠.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하진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새어머니는 예전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연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걸 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너도 앉아 있어. 들어봐. 새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새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매쟁이라고 한 여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래그룹강 씨 집안 혼처입니다. 조건이 아주 좋아요. 어떤 조건인가요? 새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혼수 일체 필요 없고요. 예단도 넉넉히 주신답니다. 그리고 중매쟁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30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진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억? 아버지 수술비 20억보다 10억이나 많은 돈이었습니다. 다만 신랑 되실 분이 3년 전 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은 정신 연령이 10살 정도예요. 바보인가요?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더군요. 정확한 병명은 시인성 기억상실의 정신 퇴행이라고 합니다. 물 공포증도 있고요.
새어머니가 하진이를 쳐다봤어요. 하진아, 내 아버지 살릴 수 있어. 30억이면 수술비 충분하잖아. 그리고 새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생활비도 좀 있어야 하고. 하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 수술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까지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매쟁이가 명함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상의하시고 연락 주세요. 중매쟁이가 나간 후 하진이는 새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30억 중에 엄마 목도 챙기시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딸을 보내는데. 전 엄마 딸 아니에요. 전 아버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새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 너도 아버지 살리고 싶잖아. 하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진이에게 아버지는 전부였습니다. 7살 때 친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아버지만이 하진이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진이는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살려야 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겠어요. 정말? 네. 대신 계약서는 제가 직접 쓸게요. 그래, 알았어. 새어머니는 쉽게 동의하셨어요. 이상했지만 하진이는 더 이상 물어볼 힘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하진이는 중매쟁이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의 한 빌딩 10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진 씨. 결심하셨나 봐요. 중매쟁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펜을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에요. 중매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사흘 전에 오셨었거든요. 하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따님을 이 혼처에 보내시겠다고 이미 계약서를 쓰고 가셨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중매쟁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새어머니 나정화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계약 금액 30억, 수술비 20억, 생활비 10억. 이건 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계약을 하셨습니다. 따님께서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혼처는 같으니까. 하진이는 서류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30억? 새어머니는 하진에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인을 하고 자기 목 10억까지 챙긴 것이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진이는 눈을 감았어요. 제가 알든 모르든 어머니가 먼저 팔든 제가 스스로 가든 중요한 건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진이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진이를 보고 계셨어요. 왔니? 네. 하진이가 대답했어요. 중매쟁이 사무실 갔다 왔어. 들었구나. 새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하진이는 새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먼저 가셨어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어차피 내가 갈 거 알았어. 새어머니가 하진이를 쳐다보셨어요. 내 아버지 살리려면 결혼해야 하잖아. 그럼 난 내 목 챙기는 게 뭐가 나빠? 하진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엄마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위해서예요. 상관없어.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 새어머니는 일어나셨어요. 다음 주에 결혼식이야. 준비해. 새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하진이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진이는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불러주시던 캔디 만화 주제가였어요. 참고 참고 또 참지.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하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똑똑한 애를 바보한테 시집 보내다니. 돈 때문이래. 재벌집이잖아. 어쩔 수 없지. 하진이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양가 직계 가족만 모인 호텔 피로연. 조용히 가족 사진 한 장 찍는 결혼식이 끝나고 하진이는 차를 타고 경기도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셔서 결혼식에 참석도 못하셨어요. 이런 결혼식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으니 잘된 일일까요? 그렇게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할 결혼을 하고 하진이는 낯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저택이 보였어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큰 연못도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별채로 안내받았어요. 신혼방이었습니다. 새하얀 이탈리아산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신혼방 한가운데 크고 넓은 침대에 하진이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두 손을 꽉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얼굴에 두껍게 바른 화장도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감춰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진이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두근거렸어요. 밖에 소란스러움이 잦아들었어요. 정적만 흘렀습니다. 하진이는 침대 끝에 앉아 기다렸어요. 언제 남편이 들어올까요? 그 사람은 정말 바보일까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남편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신랑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고 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하진이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선은 날렵하고 콧대는 오뚝했어요. 특히 그의 눈은 가을 호수처럼 맑았습니다. 검은 눈동자에는 한 점의 잡념도 없었어요. 그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호기심과 수줍음이 뒤섞인 눈으로 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신혼방에 들어서는 남편이라기보다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누나, 나 바보라서 무섭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말투는 어딘가 순진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하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서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누나, 이거 누나 주려고 숨겨뒀어. 그는 종이 봉투를 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크림빵 3개가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나, 결혼식 때 아무것도 못 먹었지? 집사부장님이 그랬어. 신부는 긴장해서 하루 종일 굶는데. 그래서 내가 누나 주려고 숨겨뒀어. 배고프지? 하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순수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고마워요. 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손 따뜻해. 나 누나 좋아. 하진이는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 부드럽게 퍼지면서 혀끝을 감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사함,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팔려온 내 신세가 서러워서 눈물이 뜨겁게 흘러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누나가 배고프면 울 것 같아서 나 그게 싫었어. 배고프면 운다고요? 응, 배고프면 울잖아. 나 기억나? 누나 보니까 빵 줘야 할 것 같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났어. 하진이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18년 전 그 소년일까요? 민준 씨, 손 잡아도 될까요? 응.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진이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누나 손도 따뜻해. 나 물 무서운데 누나 손 잡으니까 안 무서워. 물이요? 응. 물 보면 무서워. 심장이 쿵쾅거려. 숨 못 쉬겠어. 근데 누나 손 잡으니까 괜찮아. 누나 계속 옆에 있어줘. 네. 계속 있을게요. 민주는 하진이 옆에 앉았어요. 침대가 살짝 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하진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캔디 만화 주제가였어요. 하진이가 어렸을 때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 하진이가 골목길에서 혼자 울며 부르던 그 노래였어요. 민준 씨,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이 노래? 몰라. 근데 자꾸 생각나. 누나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났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누나도 알아? 네. 저도 알아요. 그럼 같이 부를까? 네. 같이 불러요. 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민준도 따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하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나 울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울고 있어. 민준이 하진이의 뺨을 만졌습니다. 누나, 울면 안 돼. 하진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캔디는 울면 안 돼. 캔디는 씩씩해야 해.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지? 캔디라고 했어? 왜 그랬지? 머리가 아파. 뭔가 생각날 것 같은데 안 생각나. 민주는 자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누나, 누나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근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 저도요. 저도 민준 씨가 낯익어요. 하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18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하진이가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직후였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자마자 하진이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진이는 동네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그때 골목길은 어두웠어요. 하진이는 담벼락에 기대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어? 남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배고파? 이거 먹어. 남자아이는 주머니에서 빵을 꺼냈어요. 고마워. 넌 이름이 뭐야? 유아진. 하진이. 예쁜 이름이다. 난 민준이야. 강민준. 민준이는 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 노래 뭐야? 캔디. 만화 주제가야. 고아 소녀 이야기. 그럼 너도 캔디네. 넌 캔디야. 혼자 골목에서 울고 있잖아. 근데 노래는 씩씩하게 부르고 너 이름은 이제 김캔디야. 캔디처럼 씩씩하게 살아야 해. 울면 안 돼. 알았지?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골목에 자주 나왔어요.
하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빵을 가져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진아, 나 이제 여기 못 와. 형이 알았어. 미안해. 근데 걱정하지 마. 너 김캔디잖아. 씩씩하게 잘 살 거야. 울면 안 돼. 알았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민준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진이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 신혼방에 있었어요.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8년이 지났어요. 그 소녀는 이제 28살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10살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니, 완전히 잊은 건 아닐지도 몰라요. 무의식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빵을 주고 싶다는 생각, 캔디 노래, 울면 안 된다는 말.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때 그 오빠였어요. 18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누나, 같이 자도 돼? 엄마가 부부는 같이 자야 한대. 민준이 하진이 옆에 누웠어요. 이불을 움직이자 하진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움직이더니 팔이 하진이의 허리를 감쌌어요. 누나, 옆에 있으니까 안 무서워. 길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금방 잠들었습니다. 어떤 무례한 행동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하진이를 안고 그대로 잠든 민준 때문에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진이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어머니에게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하진이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소년이었어요. 하진이를 김캔디라고 불러주었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진이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18년이 흘렀지만 진심만은 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무의식 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민준 씨, 저예요. 김캔디. 18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하진이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준은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하진이는 민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만난 김캔디라는 이름과 함께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하진이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물 공포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혼자 샤워도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진이는 욕실로 민준을 데려갔어요. 준비해둔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욕조에 같이 들어가 볼까요? 하진이가 말했어요. 욕조? 민준이 두려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같이 할 거예요. 내가 옆에 있어요. 하진이가 먼저 욕조에 발을 담갔어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손잡아. 민준이 하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민준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에 담갔어요. 아. 민준이 신음했습니다. 무서워. 나 봐요. 내 눈만 봐요. 하진이가 민준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민준이 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민준이 천천히 욕조에 들어왔어요.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아. 민준이 숨을 헐떡였어요. 무서워. 누나. 괜찮아요. 하진이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절대 안 놓을 거야. 하진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만화 주제가였습니다. 민준의 떨림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참고 참고 또 참지. 민준이 따라 불렀습니다. 울긴 왜 울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노래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욕실에 울려 퍼졌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누나, 민준이 불렀습니다. 응? 나 됐어. 욕조에 들어갔어. 민준이 웃었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요. 누나 덕분이야. 민준이 하진이를 안았어요. 고마워. 하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진이 곁에서요. 욕조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 해냈어. 응, 정말 잘했어요. 하진이가 수건으로 민준의 머리를 닦아줬어요. 다음엔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말? 응. 누나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진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으니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진아. 네, 어머님. 민준이가 혼자 샤워했어. 아침에 혼자 들어가더니 혼자 했어. 3년 만이야. 3년 만에 혼자 샤워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주르륵 나오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진이가 일어나 시어머니를 꽉 안아드렸어요. 다 민준 씨 노력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며 하진이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하진아. 하진이도 뜨거운 눈물이 났어요. 언니, 오빠 축하해. 수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수줍게 웃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진이는 갑자기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하기도 했어요. 설마. 하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테스트기를 봤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임신. 하진이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의 아이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하진이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요. 아버지는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신약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빠, 하진이가 불렀어요. 하진아, 왔구나.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셨어요.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저 임신했어요.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아빠. 내 외손주구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진아,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진이를 안았어요. 다행이다. 아빠가 걱정했어. 아빠, 민준 씨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고맙네. 사위한테 정말 고맙네.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이는 민준에게 침대에 앉아 말했어요.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응? 민준이 하진이를 쳐다봤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아기? 네. 우리 아기예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응. 진짜. 민준이 하진이를 안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민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하진이는 큰형의 서재 앞을 지나가다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도련님 괜찮아 보이던데. 큰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큰형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도련님 기억 돌아오면 어쩌지? 3년 전 일 들키면. 큰형수가 말했습니다.
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런 일 없어. 큰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 큰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진이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좋지 않은 일이요. 하지만 하진이는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지켜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민준과 아기를 위해서요. 추석이 되었습니다. 저택에는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큰형수가 하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진 씨, 네, 계약직이잖아요. 2년이면 끝인데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큰형수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하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가씨는 빠져요. 큰형수가 말했습니다. 안 빠져요. 하진 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 오빠 아내라고요. 수아가 하진이 옆에 섰어요. 큰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인연이야. 큰형수는 나갔어요. 수아가 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신경 쓰지 마요. 괜찮아요. 하진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사 후였습니다. 하진이는 화장실에 갔어요. 손을 씻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세면대를 잡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임신 초기라 그런가 봐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진이는 혼자 산책을 나왔어요.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연못이 보였습니다. 하진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못 건너편에서였습니다. 하진이는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그만해. 수아의 목소리였어요. 닥쳐. 큰형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목소리가 날카롭고 화가 나 있었어요. 민준이가 기억 못하게 해야 돼. 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어요. 오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3년 전 사고가. 그래. 큰형이 소리쳤어요. 내가 민준이 머리를 쳤어. 하진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도 입 다물고 있으면 한 몫 챙겨줄게. 큰형이 말했어요. 왜? 수아가 울먹였습니다. 왜 그랬어? 그 새끼가 내 비리를 경찰에 넘기려고 해서. 회사 돈 횡령한 거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겁만 주려고. 하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 돼, 오빠. 난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수아가 말했습니다. 뭐? 큰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경찰에 말할 거야. 이건 살인 미수야. 큰형이 수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진이의 발이 나뭇가지를 밟았어요. 뚝 소리가 났습니다. 큰형이 돌아봤어요. 하진이와 술에 취한 붉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진 씨. 큰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들었군. 하진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마나 들었지? 큰형이 하진이를 향해 걸어왔어요. 다 들었어요. 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큰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큰형이 빠르게 하진이를 향해 달려왔어요. 안 돼.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진이는 뛰기 시작했어요. 뒤돌아서 빠르게 달렸습니다. 안 돼. 수아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큰형이 쫓아오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진이는 빨리 뛰었는데 숨이 가빴지만 따라잡혔습니다. 팔이 잡혔어요. 안 돼. 넌 알아선 안 돼. 큰형이 차갑게 말하며 하진이를 연못 쪽으로 끌었어요. 안 돼요. 하진이가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쳤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였어요. 깊은 곳은 사엠가 넘는다는 연못이었습니다. 옆에 검은 물이 보였어요. 큰형이 양손으로 세게 밀었어요. 하진이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풍덩, 차갑고 얼음처럼 느껴지는 물에 온몸이 빠졌습니다. 물속이 어둡고 숨을 못 쉬었어요. 하진이가 팔을 저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물을 삼켜 목이 막혔습니다. 무섭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물속에서 빛이 보이고 누군가 거침없이 빠르게 헤엄쳐 뛰어들며 물보라가 일었어요. 물이 전혀 무섭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하진이를 팔로 힘차게 끌어올리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기도로 들어와 하진이가 거칠게 숨을 쉬고 기침하며 물을 토했어요. 누나. 민준이 하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응. 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큰형이 연못가에 큰 돌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빛 아래에서 일그러져 있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큰형을 올려다보며 일어났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진이를 한 팔로 뒤로 감쌌습니다. 형?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눌하지 않고 또렷하며 분명했어요.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큰형이 얼어붙으며 돌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아.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에도 형이 그랬어. 민준이 천천히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아니야. 큰형이 뒤로 물러났어요. 연못에서 내가 아이를 구하고 나온 후 형한테 말했지. 회사 돈 왜 빼돌렸냐고. 그랬더니 형이 뒤에서 돌로 내 머리를 쳤어. 민준이 말을 멈추자 목소리가 얼음처럼 더 낮아졌습니다. 형은 나를 죽이려 했어. 기억이 다 났어. 방금. 큰형이 더 뒤로 물러나며 돌을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땅에 굴러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큰형의 손이 떨렸어요. 오빠. 수아가 울며 소리내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얼굴이 창백하게 오셨어요. 경비원들도 여러 명이 왔습니다. 큰형이 땅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동생아. 큰형이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목이 메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준이 하진이의 손을 꽉 따뜻하게 쥐며 말했어요. 누나, 괜찮아? 민준이 하진이를 돌아보며 봤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요. 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 예전과 다르고 성숙하며 차분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진이의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차고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왔어요. 경찰이 사이렌 소리를 내며 왔습니다. 큰형을 데려가며 손에 차가운 철수갑이 채워졌어요. 민준아, 미안해. 큰형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하진이를 꽉 안아줬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내어 울고 계셨고 수아도 하진이 어깨에 기대서 울었습니다. 하진이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창문으로 쏟아지면서 하진이는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긴 속눈썹이 보이고 평화로운 얼굴에서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하진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모님, 아침 준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자 20대 후반쯤 보이는 젊은 여자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저는 가정부 막내 김은주예요. 뒤에 50대쯤 보이는 나이 든 여자가 한 분 더 있었는데 집사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방 정도 내도 될까요?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집사부장이 침대 쪽으로 가서 이불을 들어올리자 시트가 보였습니다. 시트는 밤새 누운 흔적만 있을 뿐 구겨진 흔적뿐이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집사부장의 시선이 잠깐 멈췄어요. 하진이의 얼굴이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쿵쾅쿵쾅거렸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집사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정리를 마치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문을 닫으며 나갔습니다. 문주가 남아서 작고 따뜻한 목소리로 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 집사부장님은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사모님 편하게 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도련님이 특별하시잖아요. 편안히 지내시면 돼요. 문주가 부드러운 손으로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은 저희가 준비하니까 천천히 아침 식사에 오시라고 큰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주의 다정한 눈빛에 하진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서 목이 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큰 식탁으로 갔는데 10명이 앉을 수 있는 곳에 우아한 자세로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큰형 부부도 있었고 막내 시누이도 보였어요. 누나 왔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치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아, 앉아서 먹어라.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진이의 옆에 앉은 민준이 하진이의 밥그릇을 보더니 갈비 반찬을 집으려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젓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내자 다시 새 젓가락으로 집어서 갈비 반찬을 하진이 밥그릇에 수북히 올렸어요. 누나, 많이 먹어야 해. 민준이 순수한 미소로 웃었습니다. 하진이의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민준이 참 착하네. 시어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미소 지으시자 하진이의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오빠, 새 언니 다 못 먹어요. 여동생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형 강우진은 무표정하게 차를 마시고 큰형수는 신문을 보며 무시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진 씨, 잠깐 거실로 오세요. 가족회의가 있어요. 네. 하진이는 따라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 큰형 강우진, 큰형수, 그리고 막내 딸 수아였습니다. 반가워요, 언니.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반가워요. 하진이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큰형이 입을 열었어요. 하진 씨. 네. 계약 내용 아시죠? 큰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네, 압니다. 2년입니다. 2년만 봐주시면 됩니다. 계약대로요. 명목상 결혼이니까. 큰형수가 거들었습니다. 너무 정들지 마세요. 2년 후엔 각자 길 가는 거예요. 뭐예요? 수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새 언니는 오빠 와이프잖아요. 수아야, 앉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아는 억울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하진이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진 씨. 네, 어머님. 큰아들이 민준이를 시설에 보내려고 했어요. 3년 전 사고 이후로요. 민준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시설에 보내자고 했죠. 시어머니는 큰형을 쳐다봤습니다. 큰형은 시선을 피했어요. 전 반대했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 대부분이 찬성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했죠. 민준이에게 좋은 아내를 구해주는 대신 시설에 보내지 않기로요. 시어머니가 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진 씨, 물어볼게요. 민준이를 귀한 사람으로 대해줄 건가요? 바보로 볼 건가요? 하진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크림빵을 건네던 민준의 모습, 캔디 노래를 부르던 민준, 18년 전 골목길에서 하진이를 김캔디라고 불러주던 그 소년이요. 귀한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하진이가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한 걸요.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큰형이 코웃음을 쳤어요. 인연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큰형은 일어나 나갔습니다. 큰형수도 따라 나갔어요. 수아가 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 언니 고마워요. 민준 오빠 잘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하진이는 수아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저녁에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발 씻겨줄게. 응? 하진이가 고개를 들자 놀랐어요. 괜찮아요. 하진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해줄래? 집사부장님이 이렇게 해주면 누나가 좋아할 거라고 했어. 민준이 물이 담긴 플라스틱 대야를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앞에 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발 넣어. 하진이가 조심스럽게 발을 담그자 따뜻한 물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민준이 하진이의 발을 두 손으로 잡고 서툴게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아파?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민준이 계속 문질렀지만 힘 조절이 안 돼 너무 세게 문질렀습니다. 아,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미안. 민준이 당황하며 손을 빼려다 대야를 건드려 물이 주르륵 쏟아져 바닥이 젖었습니다. 아, 민준이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었어요. 하진이는 참을 수 없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닦아요. 하진이가 일어나 수건을 가져오자 민준도 수건을 들어 함께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누나 화 안 났어? 민준이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화나요? 하진이가 웃었어요. 실수했잖아. 괜찮아. 민준 씨 마음이 고마워요. 하진이가 진심으로 말하자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진이도 함께 웃으며 가슴이 따뜻하게 벅찼어요. 이 사람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피아노실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와 하진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캔디 만화 주제가가 아닌 다른 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누나 왔어?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거 들려줄까? 좋아요.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이 손을 다시 건반에 올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음도 틀리지 않고 완벽했으며 빠르기도 정확하고 강약 조절도 완벽했어요. 감정도 풍부해서 숨이 멎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하진이는 박수를 쳤어요. 민준 씨, 정말 잘해요. 응.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피아노 정말 잘 쳐요. 프로 같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큰형이 굳어진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시끄러워. 큰형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형? 민준이 얼굴이 굳으며 일어났어요. 바보 새끼가 뭘 안다고 피아노를 쳐. 큰형이 비웃는 투로 말하자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진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민준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형이 하진이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며 말했어요. 재수 씨는 모르는 모양이군. 제 동생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큰형이 비웃고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크게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들어오시며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응, 엄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슬펐어요.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1등하던 아이를 피아노 포기하고 경영학과 가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시며 눈물이 맺혔어요. 하고 싶은 거 시킬걸. 회사 물려받으라고 했지. 그게 잘못이었나 봐. 시어머니가 한숨을 또 쉬시자 하진이의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니 민준이 옆에 누워 이불을 덮으며 조용했습니다. 누나, 형이 날 싫어해. 민준의 목소리가 작고 슬펐어요. 왜 그럴까? 하진이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하진이가 손을 뻗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 민준이 고개를 돌려 하진이를 봤어요. 응. 하진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하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누나, 나 누나 좋아. 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나도 좋아요. 하진이의 말이 작게 나왔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하진이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줬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진이는 민준의 물 공포증을 극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하진이는 민준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민준 씨, 같이 가요. 하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욕실. 하진이가 민준의 손을 잡자 민준이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욕실로 가서 세면대가 있는 곳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왔어요. 여기 앉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진이가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틀어 따뜻한 물을 받자 물소리가 들리고 김이 올라왔어요. 민준이 긴장하며 어깨가 굽고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하진이가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며 제 손을 내밀었어요. 민준이 차갑고 얼음처럼 느껴지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같이 해요. 이렇게. 하진이가 제 손가락을 천천히 물에 담그며 보여줬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쉬며 떨리는 손가락 하나를 내밀어 물에 닿자 온몸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빼지 않고 계속 담그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진이가 다정하게 웃었어요. 누나, 됐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며 웃는데 떨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하진이가 민준을 안아주자 민준이 하진이 품에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덕분이야. 그런데 그날 밤부터 민준이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갑자기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낮은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 몸을 뒤척이며 이불이 뒤엉키고 땀을 흘려 이마와 목이 젖었어요. 민준 씨. 하진이가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숨을 빠르고 거칠게 헐떡였어요. 누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꿈 꿨어요? 하진이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응.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슨 꿈이었어요? 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못가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 물에 빠진 것 같아. 자꾸.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며 멈췄습니다. 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야. 다른 건 기억 안 나. 머리가 아파. 민준이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꿈이에요. 하진이가 민준을 안아주자 민준이 하진이 품에 안기며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어. 민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진이가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민준이 천천히 잠들며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하지만 하진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못 가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나며 민주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어요. 일주일이 지나며 민주는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고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진이는 정원을 혼자 산책하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큰 저택의 정원은 넓었고 연못이 보였어요. 잔잔하게 물결이 일렁이며 평화로웠지만 하진이의 마음은 어지럽고 복잡했습니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수아가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아 씨, 이야기 좀 할까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하고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연못을 봤습니다. 언니, 저도 의심했어요. 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뭐요? 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3년 전, 제가 봤거든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가 하진이 쪽으로 돌아보며 눈이 붉고 울 것 같았습니다. 뭘 봤는데요? 그날 민준 오빠가 연못에서 아이를 구했어요. 알아요.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에요. 큰 오빠가 연못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수아가 말을 멈추며 무릎 위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멀리서 봤거든요. 하지만 민준 오빠가 물에서 나온 후 큰 오빠가 급하게 데려갔어요. 차에 태웠어요. 병원으로 갔죠. 수아의 목소리가 더 작아지며 눈물이 맺히고 주르륵 흘렀습니다. 큰 오빠가 저보고 말하지 말래요. 그 후로 민준 오빠는 달라졌어요. 수아가 소리내어 울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말했어야 했는데. 수아 씨. 하진이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민준 오빠 머리 뒤 상처 왜 거기에 있는지 아세요? 수아가 하진이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어요. 하진이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머리 뒤에요? 네. 누가 뒤에서 쳤을 때 생기는 상처예요. 의사가 그랬어요. 하진은 숨이 막혔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쳤다고요? 큰형이 옆에 있었고 민준을 급하게 데려갔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 씨. 하진이가 수아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수아 씨 잘못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수아가 하진이 품에서 울었어요. 하진이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강해져야 했어요. 민준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밤에 혼자 방에 있었어요. 민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3년 전 민준이 연못에서 아이를 구했고 그 후 큰형이 연못에 있으며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민준의 머리 뒤에서 맞았을 때 생기는 상처가 생겼어요. 왜 머리 뒤에 큰형이 있었다고? 설마 큰형이 민준을 쳤나? 하진이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도 안 됐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어요.
누나 자러 왔어. 민준이 순수한 웃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하진이 옆에 누웠어요. 민준 씨, 내가 지켜줄게요. 하진이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응? 민준이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진이가 민준의 손을 꽉 세게 쥐었습니다. 민준이 금방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어요. 하진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에 민준을 봤습니다. 순수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지켜야 해. 이 사람을 꼭 지킬 거야. 하진이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큰형이 무엇을 했든 상관없고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민준을 위해서요. 하진이가 민준의 손을 더 꽉 쥐며 놓지 않았습니다. 큰형이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민준이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병원 복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구급차에 실려온 하진이는 간단한 응급 처치를 받았는데 연못에 빠져 물을 많이 마셨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하진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려 했으니 그 충격에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아도 울고 있었어요. 하진이 옆에 앉아서 하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민준 오빠 괜찮겠죠?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괜찮을 거예요. 민준 씨는 강한 사람이야. 하진이가 말했지만 하진이의 목소리도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큰형수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먼저 형을 공격했어요. 제 남편은 정당방위였다고요. 거짓말. 수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큰형수에게 다가갔어요. 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다 봤어요. 큰 오빠가 민준 오빠 머리를 돌로 쳤다고. 3년 전에도 오늘도 제가 다 녹음했어요. 증거가 있다고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큰형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모두가 하진이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 수아, 큰형수, 그리고 복도에 있던 친척들까지 모두 하진이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지금 강민준 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민준 씨가 깨어나기만을 저희 모두 기도해요. 민준 씨는 저와 이 아이의 전부예요. 그리고 저는 계약이든 뭐든 상관없이 민준 씨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복도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진이를 향해 걸어왔어요. 하진이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임신이에요, 어머님. 민준 씨 아이를 가졌어요. 하진이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가 하진이를 꽉 안았습니다. 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민준이를 사랑해줘서, 이렇게 생명을 선물해줘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가 하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한쪽 아들은 감옥에 가고 다른 한쪽 아들은 응급실에 누워 있지만 그래도 새 생명이 온다는 소식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의 불씨 같았어요. 큰형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설마, 계약직인데, 2년 계약이었잖아요. 큰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은 끝났어요. 하진이가 큰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전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민준 씨의 아내이고 이 아이의 엄마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복도를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강민준 씨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갔고 하진이와 수아도 뛰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민준이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진이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렷했어요. 맑았고 무엇보다 이성이 돌아온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10살 아이의 순수하고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하진아.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웠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정되고 차분하고 확신에 찬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민준이 하진이를 먼저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진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 하진이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힘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정말 정신 차린 거예요? 하진이의 목소리가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나왔어요. 응, 다 기억났어. 3년 전 일도, 그 전 일도, 모든 게 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예전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아니라 성숙하고 따뜻한 어른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하진이를 향한 순수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민준아.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민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렸니? 정말 우리 민준이가 돌아온 거니? 네, 엄마. 전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민준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꽉 쥐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을 천천히 쳐다봤어요. 문 밖에 큰형이 보였습니다. 동생의 생사를 봐야 한다고 마지막 일지 모른다고 우겨서 경찰과 함께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듯한 냉정한 눈빛이었어요. 형?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어요. 큰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아.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3년 전 그날 다 기억해. 내가 정원사 아들 민수를 연못에서 구하고 나왔을 때 형이 연못가에 서 있었어. 내가 물었지. 형, 왜 회사 돈을 빼돌렸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형이.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형이 연못가에 있던 돌을 들었어. 그리고 내 머리 뒤를 내리쳤지. 난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기억이 사라진 채 10살 아이가 되어 있었어. 다 기억해, 형. 복도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큰형이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아. 큰형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그때 수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경찰관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오늘 밤 연못가에서 큰 오빠가 한 자백을 다 녹음했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수아가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복도에 큰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내가 쳤어. 민준이 머리를. 그 새끼가 내 비리를 경찰에 넘기려고 해서 회사 돈 횡령한 거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겁만 주려고. 녹음된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자백의 내용은 분명했어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경찰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강우진 씨, 귀하를 살인 미수와 증거인멸, 그리고 횡령 혐의로 정식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큰형의 권리를 고지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큰형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로 나가 큰형 앞에 섰어요. 민준아, 내가 잘못했다. 형 좀 도와줘. 제발. 난 내 형이잖아. 큰형이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주는 한참 동안 큰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형은 3년 전에 죽었어. 내 머리를 돌로 내리쳤을 때. 그때 우리 형제는 끝났어. 이제 형은 내게 없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경찰이 큰형을 데리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큰형수도 방조 혐의로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제 남편은 억울해요. 우리 변호사 부를 거예요. 큰형수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민준이 천천히 하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진아. 민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살짝 담겨 있었어요. 김캔디, 나 기억해. 다 기억해. 하진이의 심장이 멎었어요.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뭐라고요? 18년 전 일도요? 응. 18년 전 골목길에서 넌 담벼락에 기대 앉아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민준이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진이도 따라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노래는 계속 이어졌어요.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노래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8년 전 골목길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난 내게 말했어. 울면 안 돼. 넌 캔디야. 김캔디.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 말 기억해? 하진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기억했어요? 정말 다 기억한 거예요? 응.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이 돌아왔어. 사고 전 기억도, 그보다 훨씬 오래전 기억도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왠지 빵을 줘야 할 것 같았고 캔디 노래가 자꾸 생각났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민준이 하진이를 안았습니다. 난 널 2번 구한 거야. 18년 전 골목길에서도 그리고 오늘 밤 연못에서도. 아니, 사실은 내가 날 구한 거지. 내가 없었으면 난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고마워요, 민준 씨.
하진이가 울면서 웃었어요. 사랑해, 하진아.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안았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진아, 정말 미안해. 큰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 3년 동안이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던 일이에요. 하진이가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고마워, 하진아. 넌 정말 우리 집의 구원자야. 민준이를, 우리 가족을 살렸어. 그리고 이제 새 생명까지. 나는 내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구나.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오빠를 안았어요. 오빠,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큰 오빠는 이제 우리 오빠 아니에요. 오빠는 민준 오빠 하나뿐이야. 민준이 수아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내가 증거를 모아줘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넌 정말 용감한 동생이야. 네 사람은 함께 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하진이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민주는 물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하진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민주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하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악은 벌을 받았으며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랑으로요. 진심은 정말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하진이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되었어요. 민주는 완전히 회복했고 미래그룹의 경영을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듯이 민주는 정직하고 바르게 회사를 이끌었어요. 큰형이 저질렀던 횡령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피해를 본 협력업체들에게 보상을 했으며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젊은 나이에 CEO가 된 민준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지만 그의 진정성과 능력을 확인하고는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큰형 강우진은 수감됐습니다. 살인 미수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큰형수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재산 분할에서 큰 손해를 봤어요. 모든 것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의 범죄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민준과 하진이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진이는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이제 임신 8개월이 되어 배가 많이 나왔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동도 활발해서 민주는 밤마다 하진이의 배에 손을 얹고 아기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한 날이었어요. 하진이는 민준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치료에 성공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신약 표적 치료제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어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고 전이됐던 부분도 깨끗하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회복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하진이의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6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야윈 몸도 조금씩 살이 붙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빠, 하진이가 불렀어요.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하진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하진아, 왔구나. 사위도 함께 왔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 안색이 정말 좋으십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 자네 덕분이야.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이 애비가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어. 하진이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옆에 서서 하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가 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힘이 있었어요. 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널 그런 식으로 결혼시켜서.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게 됐어. 나정아가. 그 여자가 널 팔아넘긴 것도 30억 중에 10억을 자기가 챙긴 것도 병원비 때문에 통장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 그 여자는 이미 도망갔더구나. 연락도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노와 자책으로 떨렸어요. 아빠가 바보였어. 그 여자를 믿었던 게 잘못이야. 딸을 팔아서 목숨을 이어가는 내가. 아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진이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하진이가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민준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그리고 전 행복해요, 아빠. 정말이에요. 처음엔 팔려간 것 같아서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민준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18년 전부터 연결되어 있었어요. 운명이었던 거예요. 민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버님, 저를 보세요. 아버님께서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진이와 제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18년 전에 이미 만났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진이에게 빵을 주고 용기를 주었고 하진이는 제게 따뜻한 추억을 남겨주었어요. 3년 전 사고로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그 기억이 저를 하진이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진이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겁니다. 민준이 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반쪽을 찾았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사위.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님. 전 하진이를 평생 사랑하고 지킬 겁니다. 하진이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하진이의 배로 향했습니다. 아빠, 그리고 곧 손주도 태어나요. 아빠의 첫 손주예요. 아버지가 하진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움직였어요. 아버지의 손이 닿은 곳을 통통 찼습니다. 움직였어. 손주가 움직였어. 아버지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빠 건강하셔야 해요. 손주 얼굴 보셔야죠. 그리고 손주 돌잔치도 하고 유치원 입학식도 가고 초등학교 입학식도 가야죠. 아빠가 해주셔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 그래야지. 아빠가 건강해서 손주 키우는 거 도와줘야지.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화해와 용서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다가 병원을 나왔을 때 하진이와 민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택의 정원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원사 부부와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3년 전 민준이 연못에서 구해준 그 아이 민수였어요. 이제 8살이 된 민수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사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민준이 얼른 정원사를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민수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수줍게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릴게요. 민수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어요. 크레용으로 열심히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민준이 민수를 안고 웃고 있고 옆에는 하진이가 서 있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는 그림이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다. 고마워, 민수야. 민준이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둘게. 그럼 매일매일 볼 수 있겠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지나 마침내 도달한 평화와 행복이 이렇게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이미 풀려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하진이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민준이 하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불룩한 배가 있어서 옆으로 안았어요. 오늘 힘들었어?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조금. 오늘 이사회가 있었거든. 새로운 사업 계획 발표하느라 긴장했어. 하지만 잘 끝났어. 이사들도 만족해 하시더라. 다행이다. 당신 정말 대단해.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민준이 하진이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아직도 나를 김캔디라고 생각해? 민준이 웃었어요. 장난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하지. 김캔디가 얼마나 달콤한데. 평생 김캔디야. 하진이가 민준의 팔을 살짝 쳤어요. 에이, 당신도 참.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저택의 정원으로 나가니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연못이 보였어요. 그 큰 연못, 6개월 전 그날 밤 하진이가 빠졌던 그 연못이었습니다. 여기,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나를 구해준 곳이야. 그리고 당신이 기억을 되찾은 곳이고, 응, 여기서 모든 게 바뀌었지. 민준이 연못가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뻗어 물에 담갔습니다.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은 듯 했어요. 이제 물이 무섭지 않아.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민준이 일어나 하진이를 안았습니다. 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여보. 나를 구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당연한 거잖아. 난 널 사랑하니까. 18년 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 붉은 노을이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저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을 쳤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어요. 캔디 만화 주제가였습니다. 하진이는 민준 옆에 앉았어요. 불룩한 배 때문에 조금 불편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기도 이 노래 좋아할까? 하진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우리 노래잖아. 엄마 아빠의 노래.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불러주신 노래. 그리고 아빠가 어린 엄마에게 불러준 노래. 이제 우리가 아기에게 불러줄 노래야.
민준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도 함께 불렀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노래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참을 필요 없어. 힘들었던 시간은 다 지나갔어. 이제는 행복해서 웃고 기뻐서 우는 거야. 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민준이 하진이의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기가 또 움직였습니다. 우리 아기야, 아빠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태어나면 아빠가 매일매일 피아노 쳐줄게. 캔디 노래도 불러주고 다른 예쁜 노래도 많이 불러줄게. 엄마랑 아빠랑 너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아기가 대답하듯이 또 움직였어요. 민준과 하진이는 웃었습니다. 여보. 하진이가 민준을 불렀어요. 응? 고마워.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의 아기를 가져서, 나야말로 고마워. 넌 내 구원이야, 하진아. 18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없었으면 난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맸을 거야. 넌 내게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야. 민준이 하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꽉 껴안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